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 A1의 값과 이웃하는 두 항과의 관계식을 통해서 어떤 수열을 정의 내리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수열을 1, 3, 5, 7 이런 식으로 썼다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A1이 1이고 초항을 1 알려주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그 결과가 항상 2로 일정하다 라고 표현을 해줘도 1357이랑 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를 옆으로 넘겨서 AN 플러스 1은으로 정리를 하면 AN 더하기 2가 될 거고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A2는 A1에다가 2를 더해준 값이니까 그럼 A1이 1이었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A2를 정의 내렸으니까 A3는 A2에다가 2를 더해주면 돼서 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수를 쭉 대입해보면 위에 이렇게 수 자체를 나열해서 정의된 수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열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은 수를 나열하면서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아래쪽은 항과 항과의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 뭐라 부릅니까?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다음이요. 귀납적 정의로 나타내는 식 중에서 대표적인 식들이 좀 있어서 하나 좀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두 연속된 항의 차가 공차 D로 일정하다 그러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고요. AN을 옆으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연속된 두 항에 나눈 것, 그 결과가 R로 일정하게 되면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AN을 옆으로 곱해주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표현은 뭐냐면 가운데 수 AN 플러스 1이 가운데 수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두 개의 수의 합과 가운데 수의 두 배가 같다. 이것도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이라고 하죠. 등차 중앙의 표현이고 아래 건 등비 중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개를 좀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는 공차 D와 공비 R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로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해볼까요? A1이 50이고요. 여기는 옆으로 넘겨주게 되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항에다가 3을 뺀 것이 다음 항이다 라는 뜻이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엔 쓰고 1 집어넣어서 50을 맞춰야 되니까 53 쓰면 되겠죠. 얘가 14다 놓고 n값 구해주시면 그게 결국 k값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an입니다. 그러니까 전항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다음항 만들었죠. 그럼 일반항 an은 등 비수이란 뜻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1에 n-1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50을 대입해 주게 되면 49라서 k값은 49, 이렇게 결과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수열들은 여기까지 나오고, 방금 전에 봤죠, 얘가 일정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값이 일정하다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면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수열의 합을 통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선생님 시간 한번 써드릴게요. 예를 들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fn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등차 수열인데 이게 변하고 있다면 등차 수열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n 대신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f1, n 대신 2 대입하면 a3는 a2 더하기 f2, 이렇게. 그래서 땅땅땅 땅땅땅, 마지막에 n-1을 대입해주면 an은 뭐가 되겠죠? an-1 더하기 f의 n-1. 그래서 왼쪽을 다 더해주고 오른쪽을 다 더해주면 이 부분이 공통이거든요. 이렇게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지워버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좌변은 an이 나올 거고 우변은 a1에다가 f1부터 시작해서 땅땅땅 fn-1까지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뒤쪽의 수열에다가 n-1번째까지 합을 구해주면 지금처럼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A1이 아니고 A100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100은 이라고 쓰고 A1 더하기 이 식을 99개의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분수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분수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1부터 99까지 대입해 주게 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땅땅땅 가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되죠. 탁탁탁 지워지니까 마지막에 99를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99까지 지워지죠. 플러스가 하나 살아남았으니까 마이너스도 하나 살아남아야 공평한 거니까 A1이 3이니까요 3 갖다 쓰고 1 쓰고 마이너스 100분의 1만 하나 받쳐주면 됩니다. 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선생님 밑에 보여드렸던 요 식을 공식화 시켜서 하나 암기하고 있으면 저런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되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an 플러스 1이 나왔는데 n 대신 2부터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이 식을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an 정도가 됩니다. 여기 n부터 2부터 대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식은 당연히 1부터 대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n은 1부터 대입이 가능한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방금 전에도 봤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일정하게 나왔다면 걔는 등비수열,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 되는데 지금처럼 변하게 되면 일단 통분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분모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요. 분자는 여기서 계산 한번 할까요?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을 빼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1 두 개 지워지니까 n 제곱 플러스 2n이라서 n하고 n 플러스 2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수열 꼴은 어떤 꼴이냐면 an 플러스 1이 fn 갖다 쓰고 곱하기 an 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가 r로 일정하면 등비수열. 지금처럼 변하게 되면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수를 쭉 대입하면 돼요. 1 곱하기 a1, 2를 대입하면 a3는 f2 곱하기 a2 이렇게 땅땅땅 땅땅땅. 마지막에 an n-를 대입해서 an 구하면 하나 작은 게 들어와야 되니까 n-를 곱하기 an-1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다 곱해주게 되면 요거 두 개가 부모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작업에는 똑같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썼네요. n-1이 아니고 n인데 그쵸? 여기가 n이 와야 됩니다. 마지막에 n-를 대입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럼 따라서 좌변은 an이 될 거고 우변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땅땅땅 가서 f의 n-1까지 곱해질 거고 여기 하나 살아남았네요. 곱하기 a1 쓰면 됩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수열하고 좀 비슷하죠. 얘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곱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A20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A20은 으로 시작을 하고 A1이 2였으니까요. 2 곱하기 갖다 쓰시고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해 주면 됩니다. 1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3분의 2를 대입했으니까 2 곱하기 4가 되겠죠. 땅땅땅 가서 마지막에 19를 대입해야 되죠. 하나 적은 수 대입해야 되니까 20 곱하기 20분의 19 곱하기 21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남는 건 여기는 2분의 1이 남고요. 2 곱하기 2분의 1이 남고 저 뒤쪽은 20분의 21이 남아요. 조금만 연산해주면 A20을 구할 수가 있네요. 이것도 지금처럼 이 부분을 공식화 시켜서 암기하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기는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보면 분자는 하나인데 분모가 두 개죠. 이런 경우들은 뒤집어 놓을까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예전에는 점화식들이라고 보이는 한과 한과의 관계식이 뭐 이것저것 되게 종류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부분 다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쓰면 되고 V자로 두 개 나눠주면 an분의 1 더하기 1 갖다 쓰면 되죠. 여기서 선생님이 an분의 1 있죠. 이거를 bn으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bn으로 치환을 해주면 여기는 b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이 더 뒤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an분의 1이 bn이었으니까 b1을 구한다면 a1분의 1이고 a1이 1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1이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bn 플러스 1은 bn에다가 1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가 더해지니까 이건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bn을 구하라고 하면 공차가 1이고 초항이 1인 등차수열이라 그냥 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AN을 구하라고 하면 AN은 이 역수치하면 되니까 n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40분의 1을 만족하는 K값은 뭐 당연히 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는 AN 플러스 1은 AN까지 똑같은데 이 뒤에가 변하고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쭉 더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A20, 25를 구하고 싶다 면 A1, 2에다가 더하기 이 뒤에 수를 몇 개를 더하면 되죠? 20, 24개를 더해주면 되죠. 하나 적은 수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처음에가 마이너스 1일 거고 두 번째가 1이 되겠죠? 세 번째가 다시 마이너스 1, 네 번째가 플러스 1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두 개씩 더해서 계속 0이 나올 텐데 20, 24개를 더했으면 짝수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2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공식 알려드렸던 거 한번 다시 써드릴까요? AN은 A1 플러스 가로 열고 F1 더하기 F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F의 N-1까지 이렇게 더해주는 이 수열을 이용하시면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간순하고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다음 이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SN과 AN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여기서 A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SN 플러스 1을 만들어요. 4배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줍니다. 이 식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했죠. 그 다음에 저 식을 하나 써주죠. SN은 4AN 마이너스 3 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빼면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 A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뺐으니까 4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AN이라고 쓰고 둘은 지워졌겠죠. 근데 이렇게 빼면 항상 몇 항부터 성립합니까? 그렇죠. 2항부터 성립하죠. 그러니까 2항은 여기 주어진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자,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러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3 곱하기 AN 플러스 1은 4 곱하기 AN이 될 거라 따라서 AN 플러스 1은 3분의 4 곱하기 AN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일반항 AN을 구해주면 3분의 4가 공비니까 3분의 4에 n-1승을 확실히 받는데 이 앞에가 지금 초항이 들어온 자리거든요. 근데 초항을 써야 되는데 초항 A1은 1을 쓰면 안 되는 게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n 2항부터 성립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초항을 쓰시면 안 돼요. 저 위에 있는 A1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그냥 뭐 A 정도로 한번 놔볼까요? 근데 2항부터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해 줍니다. 그럼 A 곱하기 2 대입했으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항이거든요. 그럼 요 수열에서 저 관계식에서 두 번째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죠. S2니까 S2는 A1 더하기 A2가 될 거고 여기는 4A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됐네요. 옆으로 넘기면 3A2가 될 거고 A1이 1이었기 때문에 4가 되죠. 따라서 A2를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가 되네요. A2가 3분의 4니까 이 A 값이 얘가 3분의 4랑 같다고 놓으면 1이면 되니까 1 갖다 쓰면 됩니다. 이 둘은 맞아 떨어졌네요. 항상 이렇게 푸세요.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해서 처음에 주어진 것과 비교해서 두 번째 가지고 관계를 구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았으면 뭐 됐죠. 그래서 AN을 구했으니까 이 AN에다가 1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요즘엔 이 글 문제 잘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용기 안에 있는 미생물은 1시간마다 5마리씩 죽고 나머지는 3마리로 분열한다 라고 써있죠. 현재 10마리가 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면 그럼 A1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A1은 1시간이 지나면 5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10에서 5마리가 빼졌을 거고 그리고 3마리로 각각 남은 것들은 3마리로 분열을 하는 거죠.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하시면 이게 1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A2를 한번 구해볼게요. A2는 15로 하지 말고 그 전에 A1만큼이 남아있었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몇 마리가 죽었습니까? 5마리가 죽죠. 1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3마리로 분열을 하니까 결국 A2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A1 마이너스 15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A1이 15였으니까 15를 싹 대입해주면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A2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n 플러스 1시간이 지나서 an 플러스 1이 나왔다면 전에 있던 미생물은 an만큼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5마리가 죽었을 거고, 그게 몇 마리로 바뀌죠? 3마리가 더 3배씩 늘어서 이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an-15라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과의 한과의 관계식, 한과 한과의 관계식을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수를 구하시면 관계를 구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n에서 n 플러스 1시간, 1시간이 더 흘렀다 가정한 다음에 그 둘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되는데, 예전엔 잘 냈는데 요즘엔 좀 덜 냅니다. 자, 이제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방법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k일 때를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전체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말이 복잡하긴 한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어떤 명제 pn이 있는데 얘가 1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1이 성립하는 거죠. 이건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성립하는 걸 직접 보여주고, k번째가 성립한다 가정하는 거죠. 얘가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pk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만 있으면, 1항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 대신 1을 대입하면 p1이 성립하면 p2는 당연히 성립하게 될 거고, 그럼 다시 p2가 성립하는 상황이라 p2가 성립하면 p3가 성립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우린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하나가 필요하고요. 어떤 k번째가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그 식을 수학적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만 있으면, 하나가 성립하는 게 있으니까 그 하나를 대입해서 다음 거, 또 대입해서 다음 거를 구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전체가 성립하는 걸 증명해낼 수 있죠. 자,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p1이 참이에요. 그러면 p1이 참이면 p1 혹은 p2가 참이면 p3이 참이다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p3이 참이 되는 겁니다. p1이 참이면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러면 p3이 참이라면 여기다가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p2 또는 p3이 참이 되면 n 대신 2가 대입된 p4가 참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p4가 참이면 여기 4가 되는 경우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n 대신에 3을 대입한 것이 참일 때니까 3을 대입한 p5도 참이 되고 p6도 참이 되네요. 그래서 p1이 참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참을 만족한다면 n 플러스 2번째가 참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2가 참이 되는 경우를 구해낼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p2가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음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 문제는 이제 다시 갖고 오셔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갖고 와서 질문하면 되고, 우리 증명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성립하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했죠. 첫 번째 1번,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다가 n이 1을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하면 1 곱하기 2까지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은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우변은 그냥 1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 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이 결과는 2가 되죠. 여기도 2가 되죠. 따라서 n이 1일 때 성립. 1일 때 성립.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합시다. 성립한다 가정하는 식이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땅땅땅 가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3분의 1의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된다고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건 가정한 식이죠. 반드시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우린 여기서 뭘 보인다고요? 그렇죠. n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건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 위식에서 k 플러스 1번째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 되죠. 보시면 k 플러스 1번째였으면 요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이 바로 전항은 K번째였을 거니까 K에 K 플러스 1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좌변에 얘만 더 더해주면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똑같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더해봅시다. 그러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땅땅땅 가서 K에 K 플러스 1까지 갖고 여기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를 더했죠. 그럼 여기는 3분의 1 갖다 쓰고 좌변에 하나 더했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더해주면 되거든요.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를 쓰고 더하기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를 하나 더 더해줍니다. 근데 이거 3분의 1로 통분이 돼 있으니까요. 3분의 1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3분의 3을 하나 쓰시면 요 부분이 있죠.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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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묶어 나와요. 그래서 요 둘을 묶어주면 3분의 1에다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갖다 쓰면 되고 여긴 K가 남았고 여긴 3이 남았으니까 K 플러스 3만 더 뒤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요 N 대신에 그렇지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결과랑 같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K번째가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더했더니 이 식이 어떤 식이 되었더라? K 플러스 1번째 식이 되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봤기 때문에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2가 성립할 거고 2가 성립하면 3이 성립할 거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쓰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항상 증명의 끝이 나면 결론을 한 번 더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여기다 쓰시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써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명보다는 아마 가로넣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예전에는 수능에서 절대 강자였죠. 정말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 수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은 게. 그래서 수능보다는 내신 준비할 때 사용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점화식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점화식도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수학적 귀납법하고 점화식 그 두 개의 귀납적 정의 부분 선생님 지금 설명해 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암기할 거 좀 외워주시고 공식들 좀 잘 외워놓으시면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공식 외워서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고생했습니다.